양배추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말, 아마 대부분의 당뇨인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식전에 양배추를 자주 먹어보았는데요. 실제로 먹고 나면 혈당 방어에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당뇨인이 양배추를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양배추 혈당 실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논문과 책들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양배추를 식전에 약 200g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계량을 해보니 200g은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식사 전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인 100g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진행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00g의 생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 두 번째는 100g의 찐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 세 번째는 120g의 현미밥만 단독 섭취했을 때의 혈당 변화, 네 번째는 100g의 생 양배추를 먹고 바로 이어서 120g의 현미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 다섯 번째는 100g의 생 양배추를 먹고 15분 뒤 120g의 현미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입니다. 양배추는 생 양배추와 찐 양배추 두 가지 형태로 비교했고, 이 중에서 혈당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나온 양배추를 기준으로 밥과 같이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를 추가로 비교해봤습니다. 찐 양배추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만들었고, 처음에 너무 뜨거워서 1분 정도 식혀준 뒤 바로 먹어봤습니다. 생 양배추는 흐르는 물에 살짝 세척한 뒤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은 현미밥을 사용했고 저울로 120g을 정확히 계량해서 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양을 섭취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생 양배추 100g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6, 식후 1시간은 99, 식후 2시간은 10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9 정도 상승했지만 식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찐 양배추 100g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7, 식후 1시간은 138, 식후 2시간은 11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30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현미밥 실험에 앞서 현미밥만 단독으로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2, 식후 1시간은 187, 식후 2시간은 146입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95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생 양배추 100g을 먹고 바로 현미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8, 식후 1시간은 176, 식후 2시간은 140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8 정도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 양배추 100g을 먹고 15분 뒤에 현미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당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5, 식후 1시간은 161, 식후 2시간은 14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66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먼저 생 양배추와 찐 양배추 단독 섭취를 비교했을 때 생 양배추 100g은 혈당 변화가 크지 않았고 식전 대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찐 양배추 100g은 혈당이 약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같은 양의 양배추라도 생으로 먹었을 때가 혈당에는 더 유리한 패턴을 보였고, 그래서 이후 밥과 함께 먹는 조건도 생 양배추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과 양배추를 먹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현미밥만 먹었을 때가 가장 혈당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생 양배추를 먹고 바로 밥을 이어서 먹은 경우에는 밥만 먹었을 때보다는 혈당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생 양배추를 먹고 15분 정도 후에 밥을 먹은 경우가 가장 혈당 상승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밥만 먹었을 때와 비교하여 혈당 상승만 보면 29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혈당은 비슷한 걸로 보아 양배추는 혈당을 낮춘다기보다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며, 먹은 뒤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면 1시간과 2시간 혈당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는 날에는 밥을 먹기 전에 생 양배추를 먼저 조금이라도 먹고 그 다음 평소처럼 밥과 반찬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생 양배추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밥을 드시는 게 혈당에는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100g을 기준으로 했지만 70에서 100g 정도 범위에서 조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며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가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 양배추 100g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을 보면 탄수화물 6.9g, 당류 4.4g, 단백질 1.3g, 수분 91g, 식이섬유 2.5g입니다. 찐 양배추의 영양 성분을 보면 생 양배추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찐 양배추는 혈당을 올린 것일까요?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조리로 인해 식이섬유의 형태가 바뀌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삶거나 찌면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식이섬유 수치는 거의 비슷해 보여도 섬유질의 형태와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생 양배추는 세포벽이 단단하고 물리적인 벽 역할을 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좀 더 해준다고 합니다. 찐 양배추는 부드러워지고 세포 사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씹을 때 더 쉽게 부서지고 안에 있는 당류가 빠르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0g의 성분표는 비슷해도 혈당 방어 기능은 생 양배추가 더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씹는 횟수와 먹는 속도 차이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 양배추는 질기고 아삭해서 한 입 먹으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먹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씹는 횟수와 혈당에 관한 연구를 보면 씹는 행위만으로도 식후 인슐린, 총 GLP-1 농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생 양배추는 오래 씹고 식사 속도가 느려 위 배출이 지연될 수 있고 찐 양배추는 부드러워서 금방 씹고 삼켜 먹는 속도가 빨라지고 위에서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험하면서 두 가지 모두 먹어보니 실제로 먹는 속도에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 양배추는 삼키기 전에 오래 씹어야 하는 반면 찐 양배추는 흐물흐물거려서 조금만 씹어도 삼키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찐 양배추가 맛도 훨씬 단맛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옥수수 같은 맛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혹시나 저한테만 해당하는 건지 여러 당뇨 커뮤니티를 찾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다른 당뇨인 분들도 생 양배추는 괜찮지만 찐 양배추는 혈당이 많이 오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소스가 없으면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양배추를 조금 더 맛있게 혈당 걱정 없이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방법은 땅콩버터와 양배추 조합입니다.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땅콩버터를 사용해서 잘 비벼보면 의외로 정말 궁합이 괜찮습니다. 양배추의 아삭함에 땅콩버터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그냥 생 양배추만 먹을 때보다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또 땅콩버터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가는 편이라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한두 숟가락 정도만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즙을 섞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레몬즙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양배추에 레몬즙을 살짝 넣고 버무리면 새콤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상큼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에 소량의 소금, 후추,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넣어 간단한 드레싱처럼 활용해도 좋고 그냥 레몬즙만 넣어도 양배추 특유의 맛을 잡아줘서 먹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레몬 같은 산이 포함된 음식들은 여러 연구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조금 늦춰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양배추와 같이 활용하면 맛과 혈당 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저것 많이 섞으면 맛은 더 다채로워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매일 실천하려면 레시피가 너무 복잡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양배추에 땅콩버터나 레몬즙 이렇게 한 가지씩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당뇨인분들의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